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1차 방정식을 배웠고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웠듯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집니다. 문장으로 글로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이나 글에서 어떤 수학적인 식을 만들고 그것을 푸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합니다. 즉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1차 부등식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은 이와 같은 이제 문장형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식, 이번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이니까 1차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내야겠죠. 그리고 그 1차 부등식을 풀이해서 나온 답을 가지고 여기 문제 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그와 같은 과정까지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와 같은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피자빵이 하나에 4,000원이고요. 그리고 피자빵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크림빵은 하나에 500원인데요. 몇 개까지 살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크림빵을 과연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몇 개까지니까 자 일단 여기서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미지수로 정해야 할 것은 크림빵의 개수를 우리가 X개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은 10,000원, 총 합계의 돈을 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피자빵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림빵을 사려고 하는데 몇 개나 살진 몰라요. 근데 하나 사면 500원, 두 개 사면 1,000원, 세 개 사면 1,500원이니까 크림빵의 가격은 500X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하로 우리가 사야 되니까 10,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내야 될 금액이요. 그래서 크림빵을 몇 개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사실 활용 챕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식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식 세우는 과정 이후에는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대로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일단 4,000을 우변으로 이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x는 작거나 같다. 10,000 빼기 4,000 계산을 해주면 500x는 작거나 같다. 6,000보다. 그러면 500으로 양변을 나누어주면 양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500으로 나누었을 때 12가 됩니다. 그래서 크림빵은 최대 1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왜냐면 크림빵의 최대값이 12. 왜냐면 크림빵의 개수는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검산,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피자빵 하나 샀을 때 4,000원이고요. 크림빵을 12개 샀다. 그러면 하나에 500원이니까 12 곱하기 500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아, 그래서 10,000원에 딱 맞추어서 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개까지 크림빵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의 풀이 순서는 1차 방정식과 동일한데요. 먼저 미지수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x값으로 할지. 근데 사실 문제에서 보면 뭘 구하시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미지수를 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여기 부등식을 세우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식을 세워보시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아무튼 1차 부등식 활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여기 두 번째 부등식 세우는 단계. 그 다음에 풀이 단계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해주시면 되고 확인은 문제를 풀고 실제 원래 활용 상황에 이와 같이 12개 지금 여기서는 12개가 나왔는데 실제 12개까지 살 수 있는가 그와 같이 확인하고 검사하는 과정까지가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풀이 순서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등식 세우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몇 가지 예시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50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는 지금 학교에 있고요. 지금 문장을 다 쓰기가 힘들어서 일부 정보만 썼는데 이제 문방구에서 준비물을 사오려고 합니다. 학교에 안 가지고 와서요. 문방구에서 준비물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단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건 시속 4km의 속도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문방구까지 다녀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지수는 쉽게 정할 수 있겠죠. 얼마나 떨어진 거리니까 그 학교로부터 떨어진 문방구까지의 거리를 x로 우리가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내가 가진 시간은 50분입니다. 이제 50분 안쪽으로 갔다 와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때 걸리는 시간, 문방구까지 가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0분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50분 안쪽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 있겠네요. 50분은 내가 가진 시간,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 이라는 컨셉을 잡고 이제 식을 세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 속도가 시속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분보다는 시로 표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50분을 시간으로 환산을 해주면 60분의 50, 즉 6분의 5 시간이 되겠죠. 6분의 5 시간보다는 덜 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방구까지 떨어진 학교에서부터 문방구까지의 거리가 x라고 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공식에서 아는 것처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문방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속력은 시속 4km라고 했으니까요. 거리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x. 그런데 이것은 왕복입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왕복으로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10분을 우리가 시간으로 또 환산을 해주면 60분의 10이기 때문에 6분의 1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4분의 x는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문방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은 거기 사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준 겁니다. 이 걸리는 총 시간이 50분이 걸리면 안 되니까 50분보다 작거나 같다로 우리가 식을 세워준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풀어야 할 부등식은 6분의 5는 크거나 같다. 4분의 x 곱하기 2 플러스 6분의 1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6을 곱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좌변은 5가 되고 우변은 이걸 계산하면 2분의 x입니다. 2분의 x에 6을 곱해주니까 3x가 되겠고요. 여기에 6을 곱해주면 1이 되겠죠. 그러면 4는 3x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4는 x보다 크거나 같다. 즉 x의 최대값은 4분의 3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려줄 수 있는 결론은 학교에서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데까지 다녀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최대 3분의 4km, 소수로 표현하자면 1.333 거리에 있는 문방구까지 갔다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 이걸 확인을 해 본다면 여기 x에다가 3분의 4를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보시면 6분의 5 크거나 같다. 4분의 1에다가 x를 곱해주니까 x가 3분의 4 곱하기 2 플러스 6분의 1 계산을 해주면 약분이 되고 6분의 5가 크거나 같다. 3분의 2 여기 남은 거요. 플러스 6분의 1 이게 계산하면 6분의 4 더하기 6분의 1 계산해주면 6분의 5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의 활용에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은 1차 방정식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4km 떨어진 거리의 문방구까지 다녀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계산은 아마 많이 해봤을 거예요. 중간고사 점수 국어가 58점, 수학이 76점, 사회가 65점 나왔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내 목표는 평균 70 이상인데요. 그러면 마지막 과학에서 몇 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계산 여러분이 익숙해서 쉽게 해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것도 부등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균 70 이상이 목표. 과학이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는가? 보시면 우리가 평균 구하는 방법. 일단 과학이 몇 점 이상이니까 과학 점수를 x 미지수로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평균이 70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갈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국어가 58점, 수학이 76점, 사회가 65점, 그리고 과학이 모릅니다. 이것을 과목 수로 나누어 주었을 때 이것이 70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주면 일단 58 더하기 76 하면은 144 더하기 65 더하기 x, 여기 144 더하기 65 하면 209가 되겠네요. 209 더하기 x를 4로 나누는 것이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해주면 209 더하기 x는 280이 되겠네요. 그러면 209를 2양을 해주면 x는 280 빼기 209, 그러면 x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71. 그래서 과학 점수가 71점 이상일 때, 71점 이상이 된다면 평균이 70이 넘는다. 이 계산이 맞나요? 58, 76, 65 세 과목 다 더했을 때 4, 9, 1, 죄송합니다. 이게 209가 아니라 199네요. 199. 그렇죠? 이 세 과목을 다 더했을 때 그렇죠. 199. 그래서 이건 209가 아니라 199.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199. 계산을 해보면 최소 81.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71점? 과학 71점 맞으면 평균 70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 199점 이상, 세 과목의 합이 199점이고 그 과정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최소 과학은 81점 이상을 맞아야 평균 70점이라고 하는 목표를 우리가 넘을 수 있도록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줄 때 주의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국어 58, 수학 76, 사회 65, 과학 8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58, 76, 65 다 더한 값이 199였죠. 여기에 과학이 81점 나온다고 하면 0, 8, 2 나누기 4를 하면 70이 되니까 최소 81점 이상이어야 하면, 이상을 맞는다면 우리가 평균 70이 넘겠구나. 그래서 과학은 81점 이상이어야 한다. 81점 이상이라고 우리가 정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예를 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박물관에 입장료가 있는데 입장료가 개인당 3,000원, 1인에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20명 이상 단체 입장권이라고 하는 건 판매를 하는데 이 단체 입장권은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기본 금액, 원래 금액의 1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명이 들어가도 이 단체 입장권 하나를 사서 들어갈 수 있고, 정책이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명이 들어가도 이 단체 입장권을 사서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0명까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몇 명 이상일 때 개인별로 사는 것보다 20명 단체 입장권이 더 유리할까? 라고 하는 문제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미지수는 나와 있네요. 몇 명 이상라고 하니까 몇 명이 입장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미지수로 놓을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별로 입장할 때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X명이라고 했으니까 개인별로 입장할 때의 가격은 3000X가 되겠네요. 그리고 단체 입장권을 가지고 입장할 때 단체 입장권의 가격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단체 입장권의 가격은 원래 가격 3000 곱하기 20이 원래 가격입니다. 원래 가격에 10% 할인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10분의 9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단체 입장권의 가격이고요. 이게 원래 개인 입장권의 가격입니다. 근데 단체 입장권이 더 유리한가라고 했으니까 부등호를 세워줄 때, 부등식을 세워줄 때 가격이 더
이게 비싸야 합니다. 단체 입장권이 더 싸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같다면 더 유리한 것도 아니라 가격이 똑같은 것이죠. 개인 입장권이나 단체 입장권이나. 그래서 단체 입장권이 더 유리한가 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부등호 방향을 개인 입장권이 더 비싼 경우, 언제 개인 입장권이 더 비싸고 언제 이제 단체 입장권이 더 저렴해지는가, 그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한 명이다 그러면 3,000원만 내고 들어갈 수 있고요. 단체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려면 이만큼의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한 명일 때는 개인 입장권이 유리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x 값을 찾아 주어야 하는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000x가 크다. 이걸 계산을 해주면 3000 20 곱하기 10분의 9 약분을 해주면 18이 되겠습니다. 3000은 약분을 해줄 수가 있죠. 양변을 3000으로 나누어 주면 그러면 x는 크다. 18보다. 그럼 우리가 바로 나왔네요. x가 18일 때는 개인 입장권 가격과 단체 입장권 가격이 같을 것 같아요. 근데 19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개인 입장권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19명이라면 차라리 단체 입장권, 20인 단체 입장권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실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20인 단체 입장권의 가격은 54,000원입니다. 그렇죠? 54,000원인데 사실 이 54,000원은 18명이 개인으로 입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18명까지는 뭐 단체 입장권을 사도 18명이라면 단체 입장권을 사도 개인 입장권을 사도 동일합니다. 근데 18명 미만이라면 17명까지는 당연히 개인 입장권이 더 유리하겠고요. 근데 19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20명 단체 입장권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여기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과정은 20명 단체 입장권이 54,000원이니까 실제 18명까지는 개인 가격이 54,000원, 19명부터는 사실 57,000원이 되기 때문에 54,000원을 내고 이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19명 이상일 때 20명 단체 입장권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활용, 1차 부등식의 활용에 있어서는 식 세우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것까지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